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났습니다. 여야 정책위 의장은 본부 측이 제안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을 뜻하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현교회가 강남구청과 함께 청년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으로 설 것을 다짐하기 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신도 리더들이 수련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회의 아픔과 고통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며 사회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CTS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여야 모두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내 아동 돌봄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장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돌봄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여야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종교시설 활용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를 골자로 한 정책을 여야에 제안했습니다.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 감경철 본부장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원일 원장,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정명기 사무총장은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책위원회 의장실을 찾아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최우선 공약은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며 출생한 아이가 우리 사회의 아이로 여겨지도록 인식 전환과 더불어 돌봄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지자체, 또 지역사회,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시설 이런 데까지 같이 확대를 해주면 이제 말씀하셨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가 있는 거죠. 저출생대책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원회 의장실을 찾았습니다. 감 본부장은 결혼, 출산 기피 문화를 우려하며 젊은 세대의 돌봄, 양육 걱정을 덜 수 있는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이어 중요 양육 시기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 돌봄 정책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0세부터 3세까지거든요. 네네. 이때 아기를 케어해주고 맡길 데가 없어 그러지. 예를 들어서 사회시설을 또 뭐 특별히 이제 이 종교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부모들이 우선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유 정책위 의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본부의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다른 많은 저출생으로부터 야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좀 우선순위를 먼저 두면 어떨까?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을 뜻하는 쉬었음 청년이 지난해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런 가운데 충현교회가 강남구청과 함께 청년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지원하는 청년 점퍼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충현교회는 지난해 12월 강남구청과 청년 일자리 교육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제공해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 지난 26일에는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취업 특강과 설명회가 충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생성형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미래기술 관련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또 MS 현직자가 강연자로 나서 국내외 IT 기업 취업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설명회는 강남 구민과 충현교회 교인 400여 명이 참석하며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연계를 위한 아카데미, 그리고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전 창업 교육 약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되게 됩니다. 통계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쉬었음 청년은 41만 명에 달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 중 40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작년 대비 5.1% 늘었습니다. 쉬었음 청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꼽힙니다. 쉰 이유에 대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1순위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관심 많은 IT 기업 취업과 미래기술 창업을 돕습니다. 오는 3월 중순부터는 4차 산업 분야 취창업 교육, 청년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인턴십 연계 등 본격적인 취창업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충현교회는 장소를 제공하며 지원 사격에 나섭니다. 본당과 떨어진 제3교육관을 활용해 기독교인 여부 상관없이 보다 부담 없는 접근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역삼동은 청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있고 주중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청년 점프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간을 활용한 민관 협력을 통해 대사회적 섬김을 이어가는 한국교회. 우리 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평신도 리더들이 수련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으로 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양강나팔의 힘찬 소리와 함께 태극기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기가 입장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45회 전국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개회했습니다. 다시 회개하여 세상의 빛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수련회에는 권사, 장로 등 감리회 평신도 1,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준비위원 200여 명이 매일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릴레이 기도회를 40일 동안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성도는 한 번의 은혜로 회개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을 갈아엎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도는 한 번 은혜 받고 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회개하고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수련회에 참석한 평신도들은 2박 3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강연과 특강, 간증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배우고 한국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이 어떤 사명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실망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목사님과 함께 같이 사역하고, 저는 이곳에 와서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화합을 하는구나, 교회 가서도 좀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화합을 하는 것을 이번에 보고 듣고 배우고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영성수련회에는 감리교단 산하 단체와 교회, 연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교회의 리더로 헌신하고 있는 권사 장로들을 격려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108회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회의 아픔과 고통의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했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사회 선교사 9명도 파송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주제로 2024년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익환 목사 30주년 추모기도회와 평화통일 월요기도회로 시작한 정책협의회는 생명, 정의, 평화라는 사회선교의 큰 주제를 재정립했습니다. 기장 김창주 총무는 지나온 사회선교를 되돌아보며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회와 교회가 다 관심을 갖지 못하는 부분에 사회 선교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생명, 평화, 정의 그리고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또 목회와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앞장서 나가는 일들이 바로 사회 선교 정책 협의회의 그런 목적입니다. 첫날 주제 강연을 맡은 평화공동체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김희연 목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생명과 평화, 선교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선교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활동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신교회의 형성 모판이었던 근대적 사고 패러다임, 소비자본주의 문명, 그것이 파국에 이른 오늘의 현실에서 교회는 이제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의 길을 어떻게 다르게 찾을 것인지를 점직해야 합니다. 이어진 세션에서 기장총회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총선을 앞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진단과 개신교, 천주교 등 4대 정단이 처음으로 함께 진행하는 사순절 DMZ 평화순례에 대해 설명하며 노회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또 해양 플로깅을 통해 생명의 바다 프로젝트, 도시와 농촌 간 햇빛발전소 설치로 탄소중립교회 실천을 위한 기후정의위원회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해양 쓰레기 줍기,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농업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사역할 사회선교사 9명을 파송했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1971년 사회선언 지침을 채택해 매년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35회 정기총회를 30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 안건토의에서는 기존 임기 1년 1회 안에 연임할 수 있던 대표회장 임기를 1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회장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표회장에는 현 대표회장인 정서영 목사를 만장일치로 재선출했습니다. 정 대표회장은 총회 대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한기총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무실 이전과 직원 승계 부분 등 이전 한교총과의 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일단락 정리가 됐다며 한교총과의 통합과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총도 살려야 되고 또 통합도 해야 되고 하는 두 가지 지금 제일 중요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자그마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만 내려놓게 되면은 금방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이 도심 속 미등록 이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규원, 김민수 독립연구자가 각각 서울 거주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 경험과 서울 거주 미등록 이주민의 일상 생활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주민센터 친구 이예지 상금 변호사를 비롯해 지구인의 정류장 김희찬 대표 상담 활동가와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정염석 활동가, 성공회 용산 나눔의 집 강다영 이주인권 활동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대체로 가족들을 통해 복음을 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 그레이 매터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기독교인 10명 가운데 4명이 자신이 신앙인이 된 주요 계기를 가족으로 꼽았으며 교회와 성경 묵상, 개인적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IBK 기업은행과 함께 다음 달 23일까지 발달장애인 작가 미술 전시회 IBK 드림윈즈전을 개최합니다. 전시회에는 IBK 드림윙즈 1기로 선발된 발달장애인 작가 10명과 멘토로 활동한 미랄복지재단 브릿지온 아르테 소속 작가 4명이 참여해 다채롭고 독특한 작품 76점을 선보입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후원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마하나임 기도회가 700번째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열방과 나라, 기아대책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마하나임 기도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기도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불교와 가톨릭 등 다른 종교인보다 경전에 관한 신념과 애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평소 성경을 읽는 시간과 실천하려는 노력, 성경에 관한 신뢰도가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해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매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3시간 돌파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회 현장에 서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저녁 7시에 시작한 기도회. 밤 10시가 넘도록 기도회 열기가 식지 않습니다.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 주최하는 3시간 돌파 기도회는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성도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돌파 기도회는 교단을 초월해 매주 800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가졌으며 총 4만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온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영기 우리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이 물러가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하루에 3시간만 기도할 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목을 기적이 일어나는 3시간 돌파 기도회. 정말로 해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돌파되고 해결되고 응답을 받고 그럽니다. 깃발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들.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마음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것들, 내 속에 있는 상한 것들, 속상한 것들, 이런 돌파 기도회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기적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안수하며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서울과 대전, 미국과 일본 등 곳곳에서 돌파 기도회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이 기도회는 우리 기도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도 서울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도처에서 같은 모양으로 지금 기도회 하고 있는데 더 많이 확산이 돼서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운동을 이렇게 일으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드려지는 3시간의 돌파 기도회. 기도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원합니다. CTS 뉴스 서현호입니다. 세계 복음화 협의회와 국민일보가 공동 주관한 제23차 세복협 국민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세복협 대표 총재 피종진 목사가 일하는 자에게 수반되는 축복의 상금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세복협 상임 총재 한영훈 목사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시상식은 자랑스러운 목회자상의 오산 침례교회 김종훈 목사, 부흥사상의 순복음 평택중앙교회 박형준 목사, 여성 지도자상의 소생교회 강봉열 목사 등 총 7개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목회자들에게 상패와 부상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세복협은 36회 정기총회를 갖고 한 해의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부산교회 총연합회가 신년회 및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기독교단체와 지도자를 초청한 가운데 열린 예배에서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서로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새생명교회 문동현 목사가 제46회기 대표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부산교계의 거룩성 회복과 부상 지역 교회 부흥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섬길 것이라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3일 안동 성은교회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합회 회장 양칠동 목사는 어려운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서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성은교회 이재훈 목사를 연합회 회장으로 선출하고
이어 주요 안건 토의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우주교회가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중부연회 일산 서지방 감리사 김용훈 목사는 말씀 따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며 우주감리교회가 세계 곳곳에 말씀을 전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 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세워진 우주감리교회는 총력 전도와 예배자 300 프로젝트 등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엘조이 선교회는 25일부터 2박 3일간 2024 겨울 엘조이 청소년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제51차 비전 캠프 개회 예배에서 엘조이 선교회 대표 괴산 새찬양교회 김창호 목사는 욕심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주제로 열린 51차 비전 캠프는 신성 목사, 전병현 목사, 이광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2박 3일간 말씀과 기도 부흥회, 비전 특강 등을 펼쳤습니다. 한편 엘조이 선교회는 매년 겨울과 여름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전 캠프를 1996년부터 28년간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교회 건축과 40%가량의 성장을 이룬 목포 하나교회가 그간의 목회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는 사역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한 컨퍼런스에는 전국에서 모인 목회자와 사모, 전문 사역자 80여 명이 참여해 교회 성장을 위한 비전을 나눴습니다. 주요 강의를 진행한 목표 하나교회 박성일 목사와 최정미 사모는 목회를 포기하려던 실패의 경험을 시작으로 버려진 창고에서 시작된 부흥의 기적과 함께 교회 성장의 핵심이 된 주요 사역들을 소개했습니다. 박성일 목사는 전도하고 가르치며 제자를 세우셨던 예수님의 공생애와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역이 무엇인지에 집중할 것을 당부하며 전도 소그룹 활동 시연과 정착, 양육, 훈련 등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보험업계가 민생을 침해하는 조직형 보험 사기 특별 신고기관을 운영합니다. 단체들은 조직형 보험 사기 적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 확보를 위해 오는 4월까지를 조직형 보험 사기 특별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최대 5천만 원의 특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보 독려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심 등에서 포스터와 영상,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해양경찰청이 다음 달 16일까지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단속을 진행합니다. 해경은 어구절도와 침입절도, 소재불명이나 도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 조회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에 더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률 향상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직불금을 말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에 논콩뿐만 아니라 팥과 녹두, 완두 등 두류 전체와 식용 옥수수를 신규 품목에 추가하고 지급 단가도 2배 이상 인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온라인 대부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에 있는 대부 중개 플랫폼 5곳으로 합동점검팀은 개인정보 무단 판매와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 대행, 정부와 금융기관에 사칭한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위반 행위는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24년 상반기 주요 업종의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들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올해에는 기계와 조선,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한편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전자와 디스플레이, 건설, 금융업종의 일자리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무부가 난민 전문 통역인을 대폭 확대해 운영합니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통역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 전문 통역인 106명을 신규 위촉해 총 414명이 난민 통역을 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올해에도 난민 전문 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해 난민 통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수 언어 통역인을 확보하는 등 난민 전문 통역인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시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 방사능 정밀 검사 기기를 가락시장에 도입합니다. 방사능 정밀 검사 기기는 2시간 27분 동안 농수산물에 있는 방사성 물질 등을 측정하는 법정 정밀 검사 장비입니다. 시는 기존 1시간 소요되던 신속 검사와 정밀 검사를 병행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더 꼼꼼히 관리하는 한편 방사능 정밀 검사실 구축과 전문 감사원 충원 등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이 2024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의 약 90%가 가족 선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선물 예정 품목으로는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과일 선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선물용 농식품 구매 장소로는 대형마트가 38%로 가장 많았지만 온라인도 35%를 기록해 온라인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 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